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확히 2017년 3월 20일이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것은 문학 컨텐츠로 세상 읽기 2017년도 1학기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댓글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댓글을 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댓글을 정말 활발하게 잘 올려주고 있는데 이걸 댓글을 다는 것도 뭐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직접 제가 이 댓글을 읽었고 이 댓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말씀드리면 좋겠다라는 나름 하나의 참신한 아이디어, 사이버대학 교수다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제부터 하나씩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어가면서 그 댓글에 대한 저의 답글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도 댓글왕이라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마리텔이라는 컨셉을 제가 좀 차용해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댓글을 여러분들이 직접 강의에다가 단다고 생각하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방이 나도 댓글왕인데, 자, 첫 번째로 달아주셨던 분이 그리고 제가 이 강의에 대한 지금 이 시간 이 강의 컨텐츠에는 유튜브에다가 올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제가 직접 부르게 되면 그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댓글 번호 몇 번에 허땡땡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댓글을 단 사람들은 이게 내 내용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게 이름을 부르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공지사항에도 따로 올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글을 올릴 때 닉네임 같은 거, 별명 같은 걸 같이 글 앞에 저 같은 경우는 조이, 제 영어 이름이 조이인데 조이라고 쓴다든가 강아지라고 쓴다든가 하여튼 여러분들이 불리우고 싶은 닉네임을 글 머리에 붙여주시면 제가 다음번 영상 댓글 때에는 그 닉네임으로 여러분을 호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먼저 나도 댓글왕에 처음으로 이름 올려주신 분이 허땡 하고네요. 외자시라서 허땡하고, 저는 악마이자 자식입니다. 네, 여긴 번호가 2번으로 되어 있는데 악마이자 자식입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강의에서 제가 눈의 여왕 동화를 얘기를 하면서 깨진 거울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악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악마와 그 자식의 일을 평생 해오면서 실은 상호적 작용에 대한 선용을 늘 고민하였던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도 항상 결론은 개인의 선택과 가치관에 의한 결정들이 숙제였던 것처럼 교수님의 첫 숙제라고 생각이 들면서 살짝 겁도납니다. 이렇게 아주 세련되고 멋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허땡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문화기획자로서 문화 컨텐츠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공유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댓글을 악마도 다 같은 악마는 아니다, 진짜 선의를 가지신 악마로서 활동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답을 달아드렸습니다. 예, 다음 댓글 볼까요? 3번 댓글이네요. 3번에 서땡땡하고 1차시 강의를 듣고 반영론적 입장과 또 형성론적 입장,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게 무엇인지 알게 됐다 라는 글을 썼는데요. 나의 입장으로 재해석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 컨텐츠로 세상 읽기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들을 내 입장에서 한번 그냥 서구의 이론가들이 말하는 거 혹은 강의를 하는 교수님의 생각만이 아니라 나의 입장으로 내가 지금 강의를 즐기는 주체적인 수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를 항상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 강의의 재미도 더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아주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서땡땡하고님. 자, 4번의 윤땡땡하고님은 교수님 의견에 한 표 드립니다, 이런 제목을 달아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봤더니 지난 학기 교양 과목에 구글링과 나베링을 해서, 전 나베링이 뭔가 했더니 네이버 검색을 해서 그걸 그대로 베꼈습니다. 이걸 나베링이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 나베링을 해서 의견을 제출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깎아먹는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는 복사기가 아니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이 말 너무 근사하지 않나요? 근사한 말입니다, 윤땡땡하고님.
아마 웹툰 강의를 보았나 봐요. 웹툰 강의 보고 이 드라마로 많이 제작되는 것, 또 그런 그 컨텐츠 안에 아주 전형적인 캐릭터가, 그것도 부정적인 캐릭터로, 예를 들어 뭐 영화 더킹에서 조인성이 목포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야기를 못하고 서울 출신이라고 자기를 속인다거나, 그러니까 전라도나 경상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컨텐츠에 반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의 전공과도 연결된 과목이 이 과목이다라고 해서 제가 무슨 과인가 한번 봤더니, 네, 시각 미디어 디자인 전공학과 저 학생이네요. 네, 아이고, 제가 말을 했나요? 예, 윤땡땡하고님, 그러면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번 댓글인데요. 매체의 다름이라고 김땡땡하고가 얘기를 해줬는데, 이 장르적 차이가 드러내는 미묘한 다름의 표현이 만들어내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약간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서, 혹시 김땡땡하고가 이 강의를 듣게 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6번 댓글에 고땡땡하고님 2차 시 2강에 대털, 김성모의 대털과 만화 대여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과거 단행본으로 나왔던 대작들도 웹툰으로 다시 제작되고 있는가 하면 웹툰이 단행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웹툰 플랫폼은 본격적 만화를 제공하는 용도로, 단행본은 소장의 가치를 둔 상품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얘기죠. 이게 또 책이라는 매체가 사람들에게 만질 수 있다, 간직할 수 있다, 이런 아날로그적 감성을 일깨우는데,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을 상품으로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매체의 어떤 변화들을 보면, 사람들이 비디오, TV가 나왔을 때 라디오는 없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라디오는 라디오의 캐릭터를, 특색을 가지고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웹툰이 나온다고 해서 완전히 종이, 만화책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7번 댓글, 김땡땡하고의 7번 댓글을 보니까 웹툰의 OSMU 효과가 무엇인지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One Source Multi Use, 맞습니다. 이렇게 OSMU가 잘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도깨비 같은 경우가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이게 앞으로 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비춰주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의 형한류 바람이 아주 거세죠.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이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장벽을 확 하고 깨버렸으면 좋겠다. 우리 한번 공유 씨의 힘을 믿어보도록 하죠. 자, 8번 댓글 황땡땡하고인데요. 만화에 대해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어렸을 때 짱구는 못말려를 너무나 좋아해서 했었던 기억이 났는데, 엄마는 너무 싫어하셔서 몰래 숨바꼭질 하듯 봤던 기억이 있다라고 써줬습니다. 네, 제가 한번 프로필을 봤더니 스포츠 경영학과 학생이고요. 옷도 축구복을 입고 있어요. 네, 저는 황신영 씨라, 또 제가 이름을 밝혔네요. 황땡땡하고님, 여자 이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남자인데요. 댓글 잘 봤습니다. 자, 9번 댓글, 김땡땡하고가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 문화 콘텐츠와 사회의 관계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접하는 문화예술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이 내가 가지고, 지금 내가 이건 내 신념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상들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걸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살짝 겁이 났다고 얘기합니다. 무비판적 수용. 내가 사는 사회를 비판하기보다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돌이켜볼 수 있는 강의였다.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네요. 정말로 저희가 이것은 정말 내 생각이야 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정말로 내 생각일까? 아니면 내가 우연히 보았던 영화, 우연히 보았던 드라마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당연히 하게 되죠. 아주 정확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 댓글 노땡땡하고 2차 시강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웹툰이 우리 일상에서 떼놓을 수 없는 일부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만화의 분배 체계 변화들을 몸소 겪고 경험을 한 저로서는 좀 더 이해하기 쉽고 강의를 듣는데 편안함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수정된 문화 다이아몬드 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만화라는 소재를 썼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훨씬 더 잘 이해가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만화라는 테마를 고른 제가 갑자기 자랑스러워지네요. 고맙습니다. 자, 11번 댓글 박땡땡하고입니다. 1차 시에서 일주일에 일과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티빙, 뭐 영화, 친구보다 이런 컨텐츠를 더 자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저도 그래요. 예. 이만큼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 드렸으면 저 진짜 완전히 대한민국 1등 효녀로 연료비라도 세웠을 것 같은데, 연료비가 아니라 효녀비인가요? 네. 자, 그리고 2차 시에서 미생의 예로 문화 콘텐츠라는 것이 하나의 웹툰이나 드라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하게 분화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됐다. 그러는데 그렇죠. 미생은 정말로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자, 12번 댓글 이땡땡하고입니다. 역시 2차 시 이각을 듣고 이분 혹시 저하고 비슷한 세대가 아닌가 사진을 한번 보는데 저보다 젊어 보이시는데요. 상담심리학과의 이땡땡하고입니다. 12번 댓글 캔디라는 TV 만화에 빠져서 만화가 시작하는 일요일 아침이면 밥그릇을 들고 TV 앞으로 갔던 기억이. 네, 캔디라는 제목의 만화 애장본은 아낌없이 구입됐다. 강의를 듣고 나니 저도 문화 콘텐츠 수용자 역할에 정말 충실했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쓰셨는데 예,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이런 시험 기간 때 왜 이렇게 만화책이 보고 싶은지 그거 보느라고 그리고 또 그걸 사서 보느라고 제 용돈을 아낌없이 투자했던 예, 이땡땡하고님 저와 동세대인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네요. 자, 13번 댓글 최땡땡하고님이십니다. 반영이론과 형성이론 이걸 듣고 나니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생각이 든다. 아주 압축적으로 잘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땡땡하고님이 3개의 댓글을 연이어서 하셨습니다. 자, 14번 댓글 레미제라블 정확히 그 시간값까지 주셨는데 4분 40초에서 5분 구간에서 3차 실강에서 난 내가 삶이 바뀔 거라 꿈꿨었어. 하지만 이 삶이 내가 꾼 꿈을 짓밟아 버렸어. 라는 대사가 그 조땡땡하고가 26살인데 너무 마음을 깊게 울리고 너무 공감도 가서 가슴으로 울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냥 눈으로 우셔도 돼요. 가슴으로 울지만 말고. 시적인 가사와 음악이 더해져서 사람을 울리는 이 뮤지컬이란 장르가 갖는 힘이 정말 경이롭다 이렇게 썼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네, 15번 댓글에 역시 조땡땡하고인데요. 맥킨토시 어린 시절을 보면서 역시 훌륭한 예술가는 동심을 파괴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 같다. 셀러 데이스라는 작곡가가 어린 맥킨토시의 호기심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냉소적인 사람이 됐을 수도 있지 않겠나. 예, 아직 결혼을 안 하셨을 것으로 나이상 짐작이 되는데 벌써 이제 동심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또 16번 댓글도 코크란의 충고 절대 관객을 위해 쇼를 올리지 마라. 항상 너 자신을 위해 올리되 최선을 다해 제작하라. 이거를 보면서 가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습작시나 소설을 올리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호응이 없으면 어떡하지?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하면 어쩌지? 자기 검열하며 억지스러운 소스를 끼워 넣던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되네요. 라고 쓰셨는데요. 아마도 이 문화예술, 문화 컨텐츠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 같습니다. 습작시나 소설을 올린다고 했으니까 문학도인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는 조땡땡하고님 자신을 위해서 올리고 최선을 다해서 제작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8번 댓글 볼까요? 18번 댓글에 17번에 강땡땡하고가 올렸는데요. 18번 댓글 박땡땡하고님의 웨버와 맥킨토시 뮤지컬의 새로운 역사가들 그러면서 캐츠나 오페라의 유령, 레미제라블 이름만 들어도 소름 돋는 뮤지컬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땡땡하고님 직접 가서 한번 보시면 더 좋을 텐데. 네. 자, 그랬더니 그 글에 그 강땡땡하고님이 댓글을 다셨는데 어린 시절부터 귀에 익어 그냥 유명한 팝송이려니 했는데 그런 천재성을 갖고 있었던 뮤지션이 작곡한 곡이었네요. 이번에 알게 되셨습니다. 강의 중간
잠깐 음악 감상도 하고 뮤지컬을 실제 보는 듯한 착각도 들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뮤지컬 본 지가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여긴 지방이라 그도 여의치 않네요. 간접적으로나마 즐길 수 있는 시간이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상담심리학과 4학년의 강땡땡 학우님이신데요. 뮤지컬, 예. 사실 작년에도 이 강의 운영하면서 이 뮤지컬에 대한 여러 학우들의 그런 열광적인 호응이 있어서 한번 그럼 우리 같이 뮤지컬 보는 그런 번개팀을 마련해 볼까요? 이런 제안도 나왔었는데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께서 주도적으로 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9번 댓글 볼까요? 김땡땡 학우님이 2차 시 2강 웹툰 강의를 듣고 올려준 댓글인데요. 노블레스라는 웹툰 만화를 열심히 보고 있고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는데 일본에서 만든 거라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동시에 이분은 3월 29일 7시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문화의 날에 그림왕 양치기 양경수 작가님과의 특별 강연회가 있으니까 웹툰에 관심 있는 분은 강연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이 지금 20일이니까 29일이면 아직 여러분 가능합니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입니다. 자, 20번 댓글 함땡땡 학우님이십니다. 아이고 이분은 제가 만든 단편 영화를 보고 타인에게 주는 상처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 새삼 느꼈고 자기 반성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의식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네요. 영화 잘 봤습니다. 아유, 댓글 감사합니다. 네. 어느 과이신지 쓰지는 않으셨는데 제 단편 영화에 대한 이런 피드백을 보니까 정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21번 댓글 황땡땡 학우님이신데요. 3차시 1강을 듣고 어머니와 같이 들으셨대요. 뮤지컬을 처음으로 명성황후를 보셨다는데 감동을 아주 많이 받으셨다고 그때가 떠오르신다고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어머니 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22번 댓글 고땡땡 학우님입니다. 메모리의 네, 감미로운 멜로디로 힐링을 했다. 오페라의 유령이나 캣 스미스 사이공, 레미제라블 제목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지 못했고 근데 보고 싶다고. 2003년 잠실에서 공연한 아이다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한 게 오페라는 처음이었네요. 뮤지컬 오타겠죠. 네. 그 웅장함과 마지막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돌무덤에 먼저 들어간 아이다 그리고 라다메스 정말 뭐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슴이 저렸던 것 같고 여운이 오래 갔다고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쓰셨는데 사실 아이들하고 같이 뮤지컬 한 편 보려고 하면 정말 부담이 크죠.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니까 4인 가족이 보면 4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오페라는 더 비싸고요. 여기 오페라도 얘기하셨는데 이런 측면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유튜브도 보면 제가 중간중간 계속 쓰고 있지만 유튜브 영상만으로도 혹은 DVD 같은 것으로도 실황 중계 같은 게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저는 올해 최근에 이제 메가박스에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작년에 했던 1년 공연을 영화관에서 DVD로 상영을 해주는 그런 그걸 뭐라 그러죠? 연간 회원권. 그게 한 19만원 정도 돼요. 근데 그걸 통해서 19만원을 사면 편당 한 2만원 정도의 2만원 정도 꼴로 오페라를 9편을 볼 수 있는 그런 정기 상영권인데요. 그것만 해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뮤지컬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뮤지컬은 아직 이렇게까지 극장과 연계를 맺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들도 오페라나 그 고가의 공연 컨텐츠를 보고 싶으면 DVD를 사서 보는 방법도 있다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23번 댓글 황땡땡 학우님 뮤지컬 보러 가야겠다. 네, 3차시 강의 듣고 나서 행복했다라는 우리 학우님들의 이 감성 정말 대단합니다. 24번 댓글 이땡땡 학우님 자, 웹툰은 이 강의 듣기 전까지는 그냥 재미있고 잠깐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 궁금한 그런 컨텐츠의 하나였는데
문화적 다이아몬드에 들으면서 하나의 웹툰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문화적 요소 간의 관계를 이해해야만 웹툰 작품을 에 대한 진정한 고찰과 더불어 하나의 우주로 이해하게 됐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수정된 문화적 다이아몬드를 위해서 통해서 문화예술 작품과 사회의 직접 연결이 아닌 분배를 통해 1차 시대 배운 반영적 접근과 형식적 접근에 대해 다시 한번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지연 학우는 상당히 뭐랄까 모범적인 학우인 것 같다는 아까 저와 동시대 캔디 분이시군요. 캔디 이땡땡 학우님. 네. 자 25번 서땡땡 학우님 댓글입니다. 정보가 발달되고 컴퓨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대중매체의 다변화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예전에 지면에서 다루던 만화가 컴퓨터 화면을 장악하게 되는 가장 큰 요소가 군중 속의 고독이 아닐까. 우리 내면은 위로가 많이 필요하고 자신이 하지 못하는 행동을 웹툰 주인공들이 함으로써 대리만족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 공감대가 웹툰 독자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웹툰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일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보고 싶기도 하다. 그렇죠. 공감을 하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공감이겠죠.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클릭하고 보고 댓글 달고 이런 자기의 느낌을 자꾸 표현하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요. 혹시 이 25번 댓글 지금 서땡땡하고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하다고 했는데 아무도 의견을 달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 여러분들 꼭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26번 역시 서땡땡하고가 올려줬는데 뮤지컬에도 음악적 틀의 순서와 각 단계별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이 강의를 듣고 알게 되었다. 이제까지는 아무런 생각 없이 봐왔던 뮤지컬을 다시금 기억에 떠올려 본다. 그때 그런 순간이 이런 이유였구나 라고 알게 되셨고 책을 볼 때도 배경 지식 정도에 따라 이해도가 달라지듯이 뮤지컬 또한 형식의 틀을 이해해야만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는데 앞으로 잘 활용해 보겠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27번 김땡땡 하구님 댓글은 즐겁게 들을 수 있는 강의입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알기 쉽게 풀어주셔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김영호 하구님 혹시 우리 과 아니실까요? 아니신데요. 미디어 문창과 하구시군요. 네, 고맙습니다. 자, 28번 댓글 김경화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땡땡 하구님 자꾸 제가 실수를 하네요. 작은 아들이 뮤지컬 배우를 꿈꾸며 학원을 등록한 날 제가 뮤지컬 강의를 들으니 심장이 쿵쾅쿵쾅 심쿵합니다. 심쿵하시군요. 네, 그러면 작은 아드님과 함께 뮤지컬 자주 보러 가시겠습니다. 그럴 때 얘야 뮤지컬은 바로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다 라고 한마디 하시면 멋진 엄마로서 졸지에 등극하시는 그런 상황 되겠습니다. 네, 김땡땡 학우님도 역시 미디어 문창과 학생입니다. 자, 김땡땡 학우님이 또 올려주신 게 아니라 이분은 다른 땡땡이시군요. 이분은 시각미디어 전공하시는 다른 김땡땡 학우님 29번 댓글 3차 실강을 듣고 오페라의 유령을 떠올리며 한마디 3차 실강 뮤지컬 강의를 들으면서 오페라의 유령을 봤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오페라의 유령은 제가 처음으로 뮤지컬을 접했던 작품인데 무대 의상, 소품 등을 직접 미국의 소품과 의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공연한 작품이라는 말을 들으며 봤던 기억이 난다. 몇 년 전에 다시 한번 봤는데 그때도 역시 또 다른 감동을 받았는데 뮤지컬은 자주 볼 수 없는 작품들이지만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네. 자 30번 댓글 장땡땡하구님 3차실 1강과 2강을 들었는데 유치원 때 소풍 가서 뮤지컬을 본 적이 있으시대요. 거기서 어린이 뮤지컬이 잊혀지지 않아 시간 나면 봐야지 돈 생기면 봐야지 했는데 정작 다짐만 할 뿐 다가서지 못하고 있었는데 간접적으로나마 뮤지컬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뮤지컬을 보지 못하더라도 이번에는 연극을 볼 예정입니다. 아마 이게 금요일날 쓰셨는지 좋은 주말 보내세요 라는 말까지 덧붙여주셨네요. 네. 어떤 연극을 보셨는지 저희한테도 좀 올려주세요. 같이 공유를 해봅시다. 글로벌 경영학과의 장땡땡 학우님이셨어요. 자, 31번 댓글. 여러분 이제 댓글 2개 남았네요. 3차시 뮤지컬에 대한 강의를 듣고 저와 이 캔디 이땡땡 학우님 3차시 1강 레미제라블의 서곡을 들으니까 뮤지컬을 다시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뮤지컬을 좋아하는 저는 많은 뮤지컬 작품을 봤는데 그때는 스토리와 현란한 춤과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음악이 그냥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3차시 강의를 듣고 나니 아는 만큼 보인다고 감명 깊게 봤던 뮤지컬들을 강의 시간에 들은 뮤지컬의 구성에 맞춰서 다시 구분을 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뮤지컬 한 편 보러 가신다고 했으니 무엇을 보셨는지 알려주세요. 자, 32번 댓글 이땡땡 하고님이십니다. 1차시 2강의 강의를 지금에서 들으셨다고 하니까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땡땡 하고님. 수업 진도가 많이 늦어 지금 글을 적어봅니다. 반영이론과 형성이론, 두 이론이 하고자 하는 표현은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종교적인 예를 들자면 기독교와 천주교를 예를 들고 싶은데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는지. 이거는 조금 다른 기독교와 천주교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땡땡 하고님의 그 댓글과 여기 학습 내용 Q&A에 올려주신 이땡땡 하고님이 같은 하고님이신데요. 아마 반영이론과 형성이론 관련돼서 조금 혼란스러우신가 봅니다. 자, 여러분, 이 강의, 이 댓글, 영상 댓글 강의를 보신 분들이 학습 내용 Q&A에 이땡땡 하고님, 그리고 나도 댓글왕의 32번 댓글에 여러분들이 이해한 반영이론과 형성이론이 어떻게 달랐는지, 과연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 정도인지에 대해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고 난 뒤에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자기소개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요. 나도 댓글왕하고 학습 내용 Q&A 이 정도만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여러분들의 댓글을 모아서 제가 영상 댓글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앞에 쓰실 때 닉네임을 괄호치고 넣어주시고 더 풍성한 이야기 들려주세요. 이게 제가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보이는 라디오? 그런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꿈 중에 하나가 라디오 DJ였거든요. 앞으로는 음악을 틀어놓고 할까봐요. 아예 그냥. 예. 중간에 음악도 틀고 볼까요, 여러분? 뮤지컬 같은 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학기에도 이렇게 저와 함께 제가 이것도 새로운 정말 10년차 제가 경희사이버대 교수인데 처음 해보는 시도거든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으면 이게 더 확산되어 나갈 것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반응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도 여러분들이 또 댓글을 달 수 있게 제가 마련하려고 하니까 영상 댓글 보시고 이런 형태의 실험이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녹화를 한 시점 자체가 올 이번 주가 시작되는 한 주인데요. 여러분들 이 영상 댓글 보시고 난 이후에 시간이 이것 때문에 더 즐거워졌으면 좋겠고 어찌되었건 우야등동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 달 후에 다시 이 영상 댓글의 형태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봐요.